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70년대생 남자분 사건인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슨 가정사가 있으셨는지 남성분이 양육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있는 자녀를 자기가 양육하고 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고령의 아버지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밑으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면서 위로는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두 개를 하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셨고, 두 번째 하셨던 것은 동대문에서 의류 도소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셨어요. 대출 받은 걸로 물건 대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을 자기가 다 결제하지 못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버린 그런 채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300만 원 이상은 벌게 될 것 같다. 근데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아버님도 모셔야 되니까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명의로 대신 2억 몇천짜리 빌라가 있으셨어요. 이분이 방금 전에 동대문 의류 도소매를 폐업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좀 낮게 해줄 수 있을까? 요걸 고민을 좀 해봤죠. 여기 먼저 회생법원의 직무 편람을 한번 먼저 봅시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단기에 파트타임을 하여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자,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들어간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10초만 정리해 봅시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가 1억 원이 있을 때 7천만 원은 탕감을 받고 3천만 원은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제를 한다는 말은 소득이 존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소득이란 것은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는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관계는 없는데 직업이 존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매달 일자리가 바뀐다거나 매주 일자리가 바뀌면 그거는 확실하게 그 직장에서 일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관계없는데 몇 달 동안은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직장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 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법원에서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진 않거든요. 직장이 있으면 몇 달 정도는 다닐 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롭게 회생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방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버님도 모셔야 되니까 변제금이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변제금이란 것은 내 실수령 월급에서 거기에서 1인 생계비를 제외한 것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내 실수령 월급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내가 얻는 소득 합계에서 4대 보험이나 기타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 실수령 금액, 그거를 6개월치 또는 12개월치 합산을 해서 나누기 12, 나누기 6 이렇게 해서 개월수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분기마다 연도마다 들어오는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변제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부양료로 들어올 경우에는, 나도 있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2인 생계비, 내 월급에서 약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의 변제 계획안인데 여기 보시면 필요한 생계비 2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본인하고 본인의 자녀 이렇게 2명을 포함해서 2명의 생계비를 다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변제금이 낮아지겠죠. 본인 것만 빼면 120만 원만 빼야 되는데 자식 것까지 포함해서 빼면 200만 원을 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변제금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일용직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일감을 주는 만큼 내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주는 만큼 야간 근로를 한다든지 주말 근로를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책정된 급여가 최저시급 기본 금액 한 19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야간 추가 수당, 주말 추가 수당이 붙어버리면 이게 350만 원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제 동대문 옷장사를 폐업하고 현장 일을 할 것인데 근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야간 근무, 주말 근무까지 해버리면 350만 원, 400만 원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자녀도 부양하고 아버지도 부양하고 3인 생계비를 공제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그만큼 내 생계비를 많이 늘려서 월급에서 많은 부양가족 생계비를 빼려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상당 기간 동거를 했고 그리고 나 이외의 형제가 왜 그분을 못 모시고 굳이 채무가 있는 내가 모셔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또 내 부모님이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지 부모님을 생계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의 부모님은 2억 몇천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볼 때 아니 2억 몇천짜리 빌라가 있으면 이거 팔아서 그 영감님 생활비 하면 되지. 그분의 생계비까지 감안해서 변제금을 줄여야 하느냐 오히려 이 변제 계획안을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내가 야근 수당, 주말 수당까지 다 받는 높은 급여에서 내 생계비, 자식 생계비, 부모님 생계비까지 이렇게 다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월급 자체를 낮춰야죠. 왜냐하면 방금 취업했잖아요. 이분이 식당 하다가 실패하고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일용직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넘어갔기 때문에 굳이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를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를 하면서 내 급여가 350만 원으로 6개월째 받아왔어. 근데 갑자기 내 월급이 220만 원이다. 그렇게 회생을 신청 들어가면 법원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멀쩡하게 350만 원 받다가 왜 회생하기 직전에 자기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신고하는 거야. 이거 변제금 낮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이러면서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기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분처럼 방금 폐업을 하고 그리고 일용직으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달 후에는 야근 수당, 주말 수당을 추가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방금 들어간 지금은 그만큼 수당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최저시급에서 약간 더 붙어 있는 정도거든요. 이분처럼 23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근로를 3개월, 6개월 한 다음에 급여가 350만 원, 400만 원 됐는데 내 몫에, 자식 몫에, 부모 몫까지 다 빼달라 이러면 답이 안 나오고 방금 취업했을 때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월급이 230만 원일 때 바로 신청을 들어가서 부모님 거는 고려 안 해주셔도 된다. 그냥 내 생계비에 내 자식 생계비 그만큼만 빼주면 된다. 2인만 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봤자 월급이 230만 원이니까 2인 생계비가 벌써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빼면 월 변제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0만 원으로 36개월 변제해봐야 1000만 원 조금 더 넘잖아요. 자기 전체 채무의 1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일용직을 구하자마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자, 변제금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 같이 부양가족을 많이 반영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식, 부모, 배우자까지 모두 부양가족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낮추는 게 더 쉬운 경우가 있다.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갓 취업했을 때, 방금 이직했을 때 이때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방금 이직하신 분들은 월급이 앞으로 늘어날 일만 있으니까 차라리 어차피 회생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